탄핵 심판일이 다가오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특검 임명장을 수여한 당사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고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것이죠. 박 대통령이란 국가와 헌법재판소란 국가 간의 분쟁이 났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사안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 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특정 국가의 탄핵 결과를 다시 심판해 준다고 했답니까? 이런 건 주장이 아니라 구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구라를 쳐도 좀 말이 되게 쳐야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네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워낙 그동안 뻥을 세게 쳐서 웬만한 뻥엔 제가 면역이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여태 뻥 중에서도 정말 군계일 뻥이다 이건 정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헌재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짜뉴스의 소재로 제공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거거든요. 영토 분쟁이나. 예,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이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이거 외교적 분쟁 다루는 건데 박사모가 정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소를 할 수 있죠. 근데 박사모가 정부라 하더라도 제소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간 분쟁인데 참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렇죠. 네, 전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국제사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개인, 단체, 기업들 제소를 안 받아준다고 비판하긴 하는데 아예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재판 결과를 다 공개하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 46년인가 47년부터 재판을 시작했는데 영국 대 알바니아인가요? 국가 대 국가예요, 전부 다. 당연하죠. 그러라고 생긴 건데. 제가 만약에 화성에 제가 소유한 주상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기사에 그냥 실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그게 이거는 언론이 그냥 받아 써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더구나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게다가 더 웃긴 거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 더 나간 뻥이죠, 이게. 정말 가짜뉴스의 그 행태를 그대로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이런 말을 하면 아, 그래요?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좀 달라고 기자들이 물어봐야죠.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 정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유엔 인권위에다가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고 제소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의 소재이고 네. 부당하다는 걸 말하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물으면 되잖아요. 헤이그 한인 변호사는 누군가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나올 리가 없거든요. 설사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여기에 이 탄핵 결과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다는 거를 당연히 다 알죠. 이걸 왜 몰라요? 야, 이런 뻥을 칩니까? 이런 뉴스를 그냥 고스란히 실어주는 게 문제예요. 아, 정말.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어제 헌재 정보 수집한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밝힌 바라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존재하고 정보 수집 행위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게다가, 정보 수집은 예. 했는데 사찰은 안 했다? 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찰이라고 하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이병호 원장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찰의 정의가 도청과 미행이에요. 카톡 보면 어떻게 돼요? 카톡. 문자를 보거나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나 예전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의 제품 해킹 네, 제품. RCS요. 예. 예. 그 제품은 뭐 한다고 하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유가 더 재밌어요. 이유. 아니 헌재 재판소를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대공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헌재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대공이 왜 나와요 여기서? 대단히 웃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고 할 때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부인하겠죠 당연히. 네, 허용된 범위에서만 여기도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어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근데 이제 오히려 SBS가 보도했던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맞다는 건 드러났죠. 거기 실제 지목한 그 4급 직원이 대법원을 헌재를 담당하는 건 맞다. 네, 올해 초부터 담당하고 있다라고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5년엔 법원을 담당한 적도 있고 네.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관계는 맞았어요. 예. 근데 하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 정보 수집만 했다. 술 마셨는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다만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그 직원이 관계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 직원이 관계없다고 한 건지 그 대상이 양승태 대법관이 아니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뭐 의뢰 예상했듯이 부인했습니다. 예, 속칭 국정원 법조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 관련된 뉴스인데요. 특검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지난해 초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최순실 씨가 우 전 수석의 부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자신과 통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김영재 원장 네. 그 골프 치러 갔다고 당일날 아침에 4월 16일 날. 네네네. 네. 4월 16일 날 비선 시술의 혐의로 지목을 받았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화번호와의 통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네,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억이 없다가 아니라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예. 모르고 나서 근데 왜 통화 기록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부인과요. 예. 부인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때 그 부인의 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부인과 통화했다면 뭐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했다고 말할 텐데 자기는 모르고 그때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은 최순실 씨를 아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른다고 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모도 지금 모른다고 네. 하고 있고요. 장인은 최태민 씨하고 절친이라고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고. 예. 장모는 최순실 씨하고 40년 전부터 이제 구국 뭐였죠? 봉사단. 예. 그때부터 알았던 사이라고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죠. 사진도 나왔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결혼식에 최태민 씨가 왔다고도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이 최순실 씨와 가깝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는데 우병우 민정수석만 몰라요. 최순실을. 온 가족이 속인 겁니다. 장인, 장모, 부인 모두가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을 다 속인 거죠. 예. 굉장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더 추가 조사를 하겠죠. 예, 왜냐면요. 특검에서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게요.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대포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 준 건데 사건이 터지고 버리라라고 해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화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 네, 추가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단신인데 재밌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 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제 가족 중에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네, 일관되게 모른다고 하고 있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KBS가 메인 뉴스에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요. 한 꼭지만 처리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같은 날 북한 보도만 10꼭지를 했다고 해서요. 대비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모든 언론이 크게 받았는데 여기는 한 꼭지인데 그것도 8번째인가 9번째 뉴스였고요. 예, 나머지는 다 북한 뉴스. 북한 뉴스가 10꼭지. KBS 뉴스를 보면 곧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죠. KBS가 이러는 건. 예. KBS가 뭐 북한 뉴스가 10배가 중요하고 특검 관련 발표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겠어요. 네. 뉴스 데스크가 아직 권력 하에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부정한 권력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또 특검 관련해서요.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관련 집회로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병을 앓고 있던 박 특검 부인이 집회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쓰러졌다라면서요. 잠시 외국으로 나가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경찰이 뭐 하나 몰라요. 예전에 세월호 관련 해서 집회가 있으면 세월호 그 노란 리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수했었어요. 경찰이. 그런데 이 방맹이 들고 지금 특검 집 앞에서 휘두르는데 그냥 둔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 배지로 뭘 합니까? 그것도 압수했었는데 지금 경찰은 이 친박 집회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 역시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 중에 하나죠. 다 수사에는 다 입건해야죠. 당연히. 예. 네, 또 특검 같은 경우에도요.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집회 금지해달라고요. 27일에 했는데요. 그 신문 같은 경우에는 6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심리인데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런데 다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박 대통령의 권력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탈당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출마를 배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새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정황도 보인다고 합니다. 간만에 대선 읽힌 뉴스가 나왔네요. 이 김종인 전 대표 관련 뉴스는 항상 개헌이라는 단어를 세트로 읽어줘야 되는데 한번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개헌 이슈는 원래 개헌을 고리로 친박, 친문 제외 다 모여라 이거였거든요. 제3지대니 뭐 빅텐트니. 그러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게 바뀝니다. 친박은 포함하는 걸로. 자유한국당, 바른당,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개헌 전선을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구도를 만든다.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세가 워낙 지지율이 잘 나와서 근데 이제 자유당, 바른당, 국민당만으로는 200석이 안 되거든요. 개헌선. 여기에 그래서 민주당의 비문 세력이 합해져야 된다. 그러면 200석이 넘어가요. 개헌선이. 그 비문의 구심점이 김종인 전 대표다. 그래서 계속 김종인 전 대표를 거론해 왔던 건데 이제 그림은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이 비문 세력을 이끌고 탈당을 해서 본인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 대 나머지 세력의 그 고리를 개헌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특별한 주자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그 연대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치인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자기 뜻을 펼치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제가 이 탈당 뉴스 관련해서 재밌었던 대목은 국론이 양분되어서라고 하던데 우선 국론이 양분이 비율이 안 맞아요. 예, 8대2예요. 양분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탈당의 명분이에요. 국민 대통합. 설사 국론이 5대5로 양분되었다고 해도 본인이 뭐라고 국민 대통합을 합니까? 여러 당을. 국민 대통합의 상징성이 본인한테 없는데 저는 이 명분이 좀 웃깁니다. 네.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쳐도 그게 왜 본인이에요? 네. 하여튼 김종인 전 대표 관련 뉴스는 항상 개헌을 키워드로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또 특검이나 최순실 관련 뉴스는 없나요? 예. 최순실 씨가요. 이번에는 장관 인사까지도 개입했다라는 서울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장관 인사뿐만이 아니라 대사, 금융권까지도 손을 뻗쳤다라는 건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식약처장, 베트남 대사 후보까지 물색해서 최순실 씨에게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리고 최후 진술, 최후 변론 내용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 추천으로 단 한 명도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게 이게 입장이거든요. 혼자에 낸 입장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김종 전 차관부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추천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고 양자가 인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임순 교수만 아는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죠? 김종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추천이 있었던 하정이. 걸로. 예. 참. 그리고 차은택 씨는요? 예, 차은택 씨는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추천을 받아서 베트남 대사는요. 베트남 대사도 최순실 인정했는데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또 이임순 교수가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예, 주치의로요. 그리고 차은택 씨가 추천한 사람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 삼촌. 예. 네네. 장관 교문수석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 모르는 사람들 빼고 이름들 그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는데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심지어 대통령 말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1월 초에 했었을 때는 문화 부분은 조금 있다. 이렇게 또 인정한 바가 있거든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금 뭐 대사 장관 금융권 인사도 어제 저희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예. 신용장을 개설해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신용장을 개설해서 정유라 대출을 해줬던 그 양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기업의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잖아요. 네, 이상화 KB 본부장이죠. 또 있어요. KT 광고 담당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네네. 네. 이동수 신혜성 씨요. 그 사람들은 뭐 대사 장관급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의 광고 담당자인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들 취직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건 더 많겠죠. 그렇죠. 초반에 조금 등장했었는데요. 대한항공의 고 아무개 씨라고요. 거기도 인사를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으로 갔던가요? 예. 네, 독일에 있다가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제주도에 예. 그 당사자들은 인정을 해요. 당사자들은.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도 내가 추천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임명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임명권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알았대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런 제기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루트로 이렇게 알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야죠. 차은택은 이렇게 알았다. 김종은 이렇게 알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아니다. 당사자들이 다 맞다는데 본인은 아니다. 게다가 다이어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종범실록에도. 네네.
거기에 인사 관련된 자료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특히 그 KT 인사 같은 경우 메모 다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도 쓰여 있고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한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자, 한 꼭지 정도 더 제목 스크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 6일 경기 오산공구 기지에요. 사드 발사대 2기가 사드. 예, 도착했습니다. 큰 뉴스죠. 네, 저희가 탄핵 국면이어서 사실 미루고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사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서 우리를 장기말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전에 왜 케네디 시절에 구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갖다 두려고 했잖아요. 그 쿠바 위기로 여기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다가오니까. 예. 바로 코앞에서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 견제 능력 이거 약화시키는 장비가 오니까 중국은 이렇게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예. 사드 관련해서 제 불만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북한이 미국까지 이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ICBM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탐지하려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인데 미국도 말하잖아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미 의회에서 예산 따낼 때 그렇게 보고해요. 본토 방어용이라고. 트럼프도 얘기하셨습니까? MD 시스템이라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예, 예. 디펜스. 우리 국방부만 MD 시스템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 맞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주면서 그 반대 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뭐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좋아. 국제 정치 역학적으로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중국은 반발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무슨 군사적인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마치 사드가 오로지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손실이 있고 이런 이익이 있는데 이걸 따져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아니라고. 미국이 우리를 위해 설치해 주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사드가 우리나라만을 위한 건데 미군이 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합니까? 예. 네, 미국은 자기 이익이 없는 곳에 자기 돈을 안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했고 우리는 그걸 내주고 거꾸로 우리는 이걸 받는다.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탄핵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기업들 제소를 안 받아준다고 비판하긴 하는데 아예 이 국부사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재판 결과를 다 공개하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 46년인가 47년부터 재판이 시작했는데 영국 대 알바니아인가요? 국가 대 국가예요. 전부 다. 당연하죠. 그러라고 생긴 건데. 제가 만약에 화성에 제가 소유한 주상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기사에 그냥 실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그게 이거는 언론이 그냥 받아 써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더구나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게다가 더 웃긴 거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 더 나간 뻥이죠, 이게. 정말 가짜뉴스의 그 행태를 그대로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이런 말을 하면 아, 그래요?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좀 달라고 기자들이 물어봐야죠.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 정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유엔 인권위에다가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고 제소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의 소재이고 네. 부당하다는 걸 말하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물으면 되잖아요. 헤이그 한인 변호사 누군가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나올 리가 없거든요. 설사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여기에 이 탄핵 결과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다는 거를 당연히 다 알죠. 그리고 왜 몰라요? 야, 이런 뻥을 칩니까?
이런 뉴스를 그냥 고스란히 실어주는 게 문제예요. 아, 정말.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어제 헌재 정보 수집한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밝힌 바라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존재하고 정보 수집 행위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게다가, 정보 수집은 예. 했는데 사찰은 안 했다? 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찰이라고 하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이병호 원장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찰의 정의가 도청과 미행이에요. 카톡 보면 어떻게 돼요? 카톡. 문자를 보거나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나. 예전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의 제품, 네, RCS요. 예. 예. 그 제품은 뭐 한다고 하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유가 더 재밌어요, 이유. 아니, 헌재 재판소를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대공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헌재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공이 왜 나와요, 여기서. 대단히 웃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고 할 때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부인하겠죠, 당연히. 네, 허용된 범위에서만 여기도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어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근데 이제 오히려 SBS가 보도했던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맞다는 건 드러났죠. 거기 실제 지목한 그 4급 직원이 대법원을 헌재를 담당하는 건 맞다. 네, 올해 초부터 담당하고 있다라고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5년은 법원을 담당한 적도 있고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관계는 맞았어요. 예. 근데 하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 정보 수집만 했다. 술 마셨는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비싼 얘기죠. 다만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그 직원이 관계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 직원이 관계없다고 한 건지 그 대상이 양승태 대법관이 아니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뭐 의뢰 예상했듯이 부인했습니다. 예, 속칭 국정원 법조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 관련된 뉴스인데요. 특검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지난해 초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최순실 씨가 우 전 수석의 부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자신과 통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김영재 원장 골프 치러 갔다고 당일날 아침에 4월 16일 날. 네네네. 4월 16일 날 비선 시술의 혐의로 지목을 받았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화번호와의 통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네,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억이 없다가 아니라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나서 근데 왜 통화 기록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부인과요? 부인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때 그 부인의 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본인과 통화했다면 뭐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했다고 말할 텐데 자기는 모르고 그때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은 최순실 씨를 아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른다고 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모도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장인은 최태민 씨하고 절친이라고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고.
장모는 최순실 씨하고 40년 전부터 이제 구국 뭐였죠? 봉사단. 예. 그때부터 알았던 사이라고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죠. 탄핵 심판일이 다가오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특검 임명장을 수여한 당사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고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유엔사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곳이죠. 박 대통령이란 국가와 헌법재판소란 국가 간의 분쟁이 났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사안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 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특정 국가의 탄핵 결과를 다시 심판해 준다고 했답니까? 이런 건 주장이 아니라 구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구라를 쳐도 좀 말이 되게 쳐야죠.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네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워낙 그동안 뻥을 세게 쳐서 웬만한 뻥에는 제가 면역이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여태 뻥 중에서도 정말 군계일 뻥이다 이건 정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헌재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짜뉴스의 소재로 제공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거거든요. 영토 분쟁이나. 예,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이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이거 외교적 분쟁을 다루는 건데 박사모가 정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소를 할 수 있죠. 근데 박사모가 정부라 하더라도 제소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간 분쟁인데 참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렇죠. 네, 전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국제사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개인 그렇죠. 사진도 나왔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결혼식에 최태민 씨가 왔다고도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이 최순실 씨와 가깝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는데, 우병우 민정수석만 몰라요, 최순실을. 온 가족이 속인 겁니다. 장인, 장모, 부인 모두가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을 다 속인 거죠. 예. 굉장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더 추가 조사를 하겠죠. 예, 왜냐면요. 특검에서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게요.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대포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 준 건데 사건이 터지고 버리라라고 해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화 기록이 나와 있으니까요. 예. 네, 추가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단신인데 재밌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 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제 가족 중에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네, 일관되게 모른다고 하고 있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KBS가 메인 뉴스에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요. 한 꼭지만 처리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같은 날 북한 보도만 10꼭지를 했다고 해서요. 대비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모든 언론이 크게 받았는데 여기는 한 꼭지인데 그것도 8번째인가 9번째 뉴스였고요. 예, 나머지는 다 북한 뉴스. 북한 뉴스가 10꼭지. KBS 뉴스를 보면 곧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죠. KBS가 이러는 건. 예. KBS가 뭐 북한 뉴스가 10배가 중요하고 특검 관련 발표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